노인이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치매 간병 문제로 다투다 벌인 일인데 치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7년간 허드렛 일을 해온 장애인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신고했습니다. 상대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보호해준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합의로 전북은 지역구 대부분이 조정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질 정계 개편 논의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여 년째 병시중을 들어온 남편과 그 아내가 요양병원 입원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허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의 한 주택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82살 최모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최 할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80살 남편 노모 씨. 노 씨는 치매 환자인 아내를 10년 넘게 간병해 오다 최근 치매가 심해지자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입원을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다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방관을 오랫동안 하면 방관하는 부인도 어떤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 씨는 범행 직후 아내를 따라가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화한 뒤 아무 말도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집을 찾아오면서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편 노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한 청각 장애인이 17년간 착취를 당했다며 노동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마을 이장 측은 그동안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임실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6살인 청각 장애인 오모 씨. 어릴 적 글을 떼지 못해 의사소통이라곤 몸짓이 전부입니다. 오 씨는 사정이 어려워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수십 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수소문 끝에 오 씨를 찾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그간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메고 밭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걸로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고 하니까 돈도 안 받고. 오 씨는 올 초까지 임실의 한 마을에 살았는데 축사 옆 컨테이너 박스가 집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의탁하며 논밭을 일구는 등 허드렛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나쁜 짓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은 많이 했죠. 일은. 이장 부인은 오 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쳐주진 않았지만 용돈도 주고 충분히 정성을 쏟았다는 입장입니다. 저가버지 오고 갈 데 없어갖고 죽으려고는 배에다가 이래만큼 했으면 통장에서 돈 100만 원 빼서 저 컨테이너 박스를 놔줬어. 그건 돌아 우리가 추워 그것은. 집을 드나들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조언을 해줬지만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인식이 미비한 때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으로 하면 안 되겠다. 오 씨와 오 씨 아들은 노동지청에 17년간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고 신고했으며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학교 내 감염병 환자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식중독 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독감 환자도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8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환자 가금물을 채취해서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집단 환자 발생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2번의 사고에서는 급식과 조리원들에게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학생 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학생이 학교에 등교했고
이 과정에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주까지 학교에서 파악한 독감 환자는 7,6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기 전에 바로 의료기관 가서 진료를 봐주셔야 되고요. 손 씻기를 잘 해주시면 예방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당국은 설사나 독감 등은 학교에 신고만 해도 결석 처리가 안 되는 만큼 이상 증세를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선학교에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의심 환자가 등교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즉시 격리한 뒤 치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는 당장 내년 전북 지역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구가 최대 3석이 줄 수 있는데 총선 유불리 판단에 따른 정계 개편 논의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을 권역별로 50% 연동 배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 다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이 될 것이다. 각 당의 추인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도내 10개 지역구는 7석으로 30%인 최대 3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이 높아져 전주와 군산을 뺀 전체가 조정 대상일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줄어드는 도내 선거구는 권역별로 배분되는 비례대표를 통해 보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내 각 당은 선거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내년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으로 주춤하던 정계 개편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당과 4당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대 내지는 통합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소속의 도내 현역 의원만 전체의 70%인 7명. 이번 선거제 합의가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창사 54주년을 맞았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더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까지 등장하는 시대, 전주문화방송은 지역방송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앞장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965년 호출부호 HLCX로 첫 라디오 전파를 쏘아올린 전주문화방송. 1971년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며 전북과 충남 일부, 전남 일부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합니다. 1980년대 컬러 텔레비전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이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는 유튜브에 먼저 공개돼 큰 관심을 끌었고 고품질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해 단 몇 개월 만에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국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좀 재밌어야 많이 보고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구독을 할 때나 그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뉴미디어 시대 전주 MBC는 경계 없는 지방, 세계 속의 전북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전주 MBC 뉴스는 지상파 가시청권인 전북 도내를 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사건, 사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실시간 생방송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매체가 다변화되고 하면서 위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소식을 지역에만 알렸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북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내 다문화 인구는 11,000여 명, 전체의 5%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다문화 가정 대상 새로운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매체 시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전북을 위해 전주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창사 54주년 기념식이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송기원 사장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과 날카로운 비판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방송사가 돼줄 것을 당부했고, 강희성 시청자 위원장은 전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종상과 근속상 등 직원들에 대한 공로상도 수여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규현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가 북미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제52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브론즈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10년 전 함경북도 회령을 떠난 박유성 씨가 남한 청년들과 함께 14박 15일간 탈북로드를 다시 찾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100%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존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시민 공론화를 통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윤군 전주시 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사실상 우리나라 재벌 기업인 롯데에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종합경기장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도내 소득의 역외 유출이 계속 늘어나 2017년 기준 전체 소득의 7.6%인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기업의 본사 유치와 토착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대책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국토정보공사가 투르크메니스탄에 100억 원대의 공간정보 인프라를 수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토지 등록과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집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3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범시민 서명운동은 당초 목표치 30만 명을 30% 가까이 뛰어넘은 가운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농산물의 생산 기반 유지와 환경 보전에 기여한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도입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공익수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도내 권역을 돌며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축협이 40여 명의 도내 출신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가 전북에 주소를 둔 지원자이며 오는 26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적발된 불법 주정 차량은 930대로 이전보다 적발 건수가 무려 6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도내 정치권의 재심의 요구가 본격화합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전주 지역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부의 지정의 타당성과 재심의 압박을 위해 이틀 뒤인 24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전라북도 의회도 정부의 답변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가운데 기초학력평가 등 지역과 방침이 다른 사업 내용이 확인되면 교부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특별교부금 제도는 지역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북 녹색연합과 전농 전북도연맹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실패했다며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